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2020학년도 예방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우리 대학 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데이트 폭력, 중독, 자살 예방 총 3가지의 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창작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과 같이 순위에 따라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10월 7일 우리 대학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바이오 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언택트 사이버 전시관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진단 및 방역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협약식은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 증진을 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위한 대전대 서버 공동 활용,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인허가 관련 기술력 제공, 서버 공동 활용 및 구축 이후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분야 사업 등이 있습니다. VR 사업단 관계자는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위한 장비 및 노하우에 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8일 우리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컨설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통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2, 3학년은 준비반, 4학년은 완성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준비반 20명, 완성반 30명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9일 대전한방병원 유호룡 교수팀이 육미지향탕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육미지향탕이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적인 것을 입증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해외 SCI급 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유호룡 교수는 육미지향탕의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도 지속하여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일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0월 8일 우리 대학 방송공연예술학과 최민구 교수가 제31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최민구 교수는 지난해 대전 서구 할로윈 타임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청년 문화 콘서트와 청년 예찬 토크 콘서트 등 서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며 대외 활동 경험을 쌓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10월 12일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일부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강생 전원 대면 수업은 강의실 수용 인원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2분의 1 초과 시에는 학번의 끝자리를 짝수, 홀수로 구분해 격주로 등교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기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전면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는 물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2일 우리 대학 천안한방병원 이남원 교수팀이 장암 항암제 내성의 한약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남원 교수팀은 대장암의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약제 총 54개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다른 기전에 의해 대장암 다제내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진 6개의 단일 한약제와 2개의 현약 처방도 도출하였습니다. 한방내과 이가영 전공의는 대장암 항암제 내성을 조절할 수 있는 한약제에 대해 여러 기전을 탐구한 연구이며 대장암에 한정지어 한약제에 관해 탐구했으나 항암제 내성이 발현하는 기전을 여러 암종에서 공유하는 만큼 다른 암종에서도 적용될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10월 12일) 우리 대학 취업역량개발원에서 청춘의 특권, 대전대 선배와 무한도전하라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재학생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경영, 사무, IT, 언론, 금융, 사회복지 총 6가지 직무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멘토별 6명에서 8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무특강, 1대1 개인별 지도와 직무 역량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취업역량개발원은 대화방을 운영하여 12월까지 자유로운 진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 13일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 활동과 양성과정 1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공동체 형상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 주목적인 이번 교육은 공동 육아 및 돌봄에 관심 있는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돌봄 활동과 역할과 이해, 아동 안전관리, 아동 인권 및 학대 교육, 놀이 프로그램 등의 과정을 11월 24일까지 영유아 과정과 초등 과정으로 나뉘어 주 2회 수업을 받게 됩니다. 김혜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3일 우리 대학 대전 항방병원 이은정 통증재활센터 교수팀의 봉독 약침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본 연구는 봉독 약침 치료 후 부작용 발생률과 임상 패턴을 10년간 분석한 것으로 대규모의 장기간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 봉독 약침 관련 안전성 이슈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논란의 답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은정 교수는 본 연구가 봉독 약침의 과민 반응 빈도와 임상 패턴을 분석하여 봉독 약침 치료법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봉독 약침을 이용한 다양한 난치성 치료의 연구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 14일) 우리 대학 산업협력관 125호에서 청년 리빙랩 해커톤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사전 설명회는 링크플러스 사업단 박시용 부단장 등 40명이 참석하였으며 LV 스터디 심규병 대표의 2020 이노베이션 해커톤 특강과 윤찬영 현장연구센터장의 청년 리빙랩 활동 방향에 대한 특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4일 대전 한방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제1기 홍보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한방병원 홍보기자단은 병원의 친밀도 향상을 위해 병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건강 상식 등 흥미로운 소재를 병원 공식 SNS 등에 게재함으로써 고객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김영일 병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한 홍보 기자단을 구성하게 되었다며 병원의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친구 같은 친밀한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5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협력센터에서 제4회 찾아가는 아토피 스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남 금산군 상곡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상곡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와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총괄한 링크플러스 사업단 고종승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은 비염과 만성 두드러기 등과 함께 대표되는 알레르기 질환이라며 이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행사와 더불어 동영상으로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5일 우리 대학 안보군사연구원이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인 IT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30주년 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보안 정책 및 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엄정호 원장은 이번 연구 협약으로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며 연구 성과에 시너지 효과도 함께 낼 수 있게 되었다고 10월 16일 우리 대학 천안한방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면산업 실천 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면산업은 수면장애 치료,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험 분석, 교육과정 개설, 지식재산권 출원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면 사업은 충남 지역의 본사, 연구, 공장 등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10월 23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제1차 3D 프린터 모델링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D 프린팅 교육의 전공 교과목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무 위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이수증이 수여됩니다. 이날 박종민 공영장비센터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함께 취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3일 우리 대학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이 변경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1단계로 조정되어 기존 전면 비대면 수업에서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수강생 수가 60명을 초과할 시 기말시험 전 1회 대면 수업을 전제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고 60명 이하인 경우는 격주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수업 운영 형태는 향후 코로나19 감염 추이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업 운영 방안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제2차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4차 산업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뉴 비즈니스 모델이 주제이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창업 마일리지 20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우리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채용의 필수 관문인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풀이 능력을 평가하고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꾸준한 성적 향상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합정보시스템 취업특강 및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우리대학 대전 한방병원 조종관 교수가 홍삼 RG3 면역 암치료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37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치료의 핵심은 전이를 막는 것으로 조 교수는 전이의 해결책을 면역으로 보았으며 특히 홍삼에서 추출한 면역 항암 물질인 RG3가 전이 억제를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종관 교수는 이 성분이 서양의학적 치료의 한계인 암 주위 미세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해 RG3 관련 각종 연구 논문을 정리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며 수술 후, 항암 중, 그리고 전이암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암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소프트 테니스 팀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개최된 제41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에서 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소프트 테니스 팀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 복식에서는 이지훈, 최정인 하구가 동메달을 취득했습니다. 조홍석 감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업과 훈련 일정의 변동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결과로 힘든 일정에도 열심히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10월 27일) 우리 대학 뷰티건강관리학과 동아리 컴퍼스킨에서 의료진 피부 진정용 마스크 패치를 개발해 의료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진정용 마스크 패치는 볼과 턱에 붙이는 제품으로 코로나19로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의 피부 진정을 위해 제작되어 앰뷸런스 카밍 마스크 패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임미애 뷰티 건강관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7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산학협력관에서 2020년 제1회 DJU RCC 융합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DJU RCC 융합협의회 장인수 회장을 비롯한 최소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가족회사 회원사는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업의 가족회사 확대와 기업 경영기술 지도를 통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는 DJU RCC 융합협의회 회원기업 소개 발표, 연간 프로그램 소개, 송간의식품 박흥재 대표의 휴머니티와 인간의 속성이 결합된 블루오션 전략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성범 교수는 우리 대학 가족회사와 관계기관이 대학과 쌍방향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7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2020 세대융합 마을 콘텐츠 제작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 콘텐츠 발굴, 구성, 제작 활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 향상 기여가 주 목적인 이번 행사는 세대융합 콘텐츠 제작 발표회 및 콘텐츠 전시회 개최, 세대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큐레이터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경환 교수는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이번 세대융합 마을 콘텐츠 개발 및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7일) 2020년 2학기 기초학업 향상 비상 프로그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은 기초학업이 약한 학우들을 위한 학업 향상 프로그램으로 특강, 학습 첨단, 학습 코칭, 매주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를 제공하여 학업 향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1월 6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링크플러스 사업단 3웨이 리빙랩 센터가 교내 산학협력관 125호에서 2020 지속가능 발전 경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대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한 것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약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8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서구 월평동 CME 교육원에서 제1회 식품제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식품제조가족회사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산학협력 증진과 정보교류 목적으로 대학과 지역 식품산업 발전 및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영환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은 식품 제조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월 29일) 우리 대학 이종서 총장이 경찰학과 이상훈 교수의 대통령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경찰의 성과평가 체계 및 운영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10월 21일 제75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종서 총장은 경찰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 회장이기도 한 이 교수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문적 발전은 물론 그동안 기여한 경찰 정책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예라며 향후 대전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이론 수업과 실전 경험을 쌓아 유능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9일) 우리 대학 한화컨벤션홀에서 대전대학교 4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자의 개식선언으로 대전대학교 40주년 기념식 본 행사의 막을 올렸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지산 임달규 선생 내외에 대한 묵념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들의 축하 동영상 및 축전이 소개되었으며 공로상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사장상인 특별공로상에는 김인재 해화학원 이사, 경영혁신상에는 전략기획팀의 오영선, 아름다운 해와인상에는 국제교류원 경익수 외 1인, 30년 근속상에는 생명과학 전공의 이찬용 교수의 6인, 20년 근속상에는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의 5인, 10년 근속상에는 김혜진 교직원 외 17인이 수상했습니다. 총장상인 학술연구상에는 소방방지학과 황철홍 교수, 우수강의상에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이원빈 교수의 12인, 우수연구소상에는 안보군사연구원, 교수법 혁신상에는 중등특수교육과 이정은 교수의 4인, 공로상에는 교원 및 직원, 조교, 학군단, 해와의료원,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 29인이 수상하였으며 시상이 끝난 뒤 이종서 총장과 서정원 이사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종서 총장은 오늘의 대전대학교가 있기까지 물심양면 성원해주신 해화학원 서정원 이사장과 임직원, 학생과 학부모님, 5만여 동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40년 내내 뿌리에서 얻는 지혜를 자양분으로 삼아 창의적이고 협업 정신으로 뭉쳐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하신 교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대학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셀프 리더십의 주인공들인 해화가족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며 기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서정원 이사장의 격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정원 이사장은 이종서 총장과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공로상을 수상한 이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개교 40주년을 맞는 오늘이 대학 발전의 긴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 앞길에 닥쳐올 많은 어려움들을 구성원 모두가 자신보다 우리를 우선해 대학 발전을 위해 나선다면 좌절하지 않는 불혹의 명문사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40년 동안 애교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에 헌신해 주신 폐하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서정원 이사의 격려사가 끝난 뒤 교가 제창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대학 40주년 기념식에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30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3웨이 리빙랩 센터에서 주관한 지역 문화 활성화 행복한 버스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23일, 30일 총 3번에 걸쳐 판암역, 대동역, 대전역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 대학 방송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K-팝 댄스 및 공연과 아카펠라 스크램블즈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방송공연예술학과 김상열 교수는 이번 공연이 학생들에게는 공연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역 주민에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축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0일) 개교 4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약 7대1의 경쟁률로 대전 지역 사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5개 학과의 신입생 260명으로 출발하여 개교 40년 만에 7개의 단과대학 72개 학과에서 신입생 2045명을 선발하는 중부권 대표 사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종서 총장은 현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법인과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모였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소프트 테니스 팀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순창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2020 추계 전국대학 소프트 테니스 연맹전 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3개 부문에 출전해 개인 복식에서 금운동을 모두 따냈습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생활체육학과 3학년 이지훈, 신재민 팀으로 이들은 최성림, 최정인 팀을 꺾고 정상에 올랐으며 설진수, 양희련 팀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전과 이정우하고의 개인 단식에서 3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조홍석 감독은 올해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수업과 훈련 일정의 변동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연습했다며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내주고 열심히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1일) 우리 대학 산업협력관에서 CDS 빅데이터 연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빅데이터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우리 대학을 비롯해 동아대, 호서대, 전주대 등 7개의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우수상은 한의학과 김수진 학우의 2명이 수상했으며 장려상에는 식품영양학과 최은정 학우의 3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영환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은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화 분야 교육에 집중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대전 한방병원에서 만성피로증후군 연구센터 손창규 교수의 지도 아래 본과 3학년 김도영 학우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피로 측정 방법 분석 연구를 SCI급 국제 논문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 학우는 그동안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1차 측정 도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측정 도구의 시대별 개발과 제한과 장점 및 향후의 극복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를 지도한 손창규 교수는 아직 치료법이 없어 많은 환자가 고통받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연구 분야에서 이번 논문은 향후 만성피로 증후군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설계와 치료 반응 평가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특히 한의대 학부생이 연구를 주도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제1저자로 참여한 김도영 학우는 교육부 이공계 중점연구소 사업인 한국인의 만성피로 증후군의 병태맥 및 치료법 개발의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올해 1월 국제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어 이번 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2020년 한 해에만 2편의 SCI급 논문에서 제1저자로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 23일)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2020학년도 독서인증 새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중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에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은 한 권 이상 독서인증 완료 후 독서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령 가능하며 2020학년도 2학기 독서인증제 및 새내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사회과학 열람실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리버럴 아츠팀에서 2020학년도 시사토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대회는 2인 1조로 진행되며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는 특강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과 같이 순위에 따라 시상금이 지급되며 상장과 비교과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됩니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리버럴 아츠 교육팀에서 2020학년도 코딩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이라면 3인 1팀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로 예선은 11월 2일부터 9일 오전 11시까지이며 11월 19일 미로 탈출 자동차를 만들어 탈출하기라는 내용으로 본선 대회가 하나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본선 결과를 토대로 총 16팀에게 상금이 수여되며 대회에 참가한 학우들에겐 비교과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혹은 리버럴 아츠 교육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4일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2020년 제2차 리빙랩 퍼실리데이터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이 주최 및 주관한 이번 교육은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리빙랩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2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 3웨이 리빙랩 센터 개신웅 센터장은 그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의 교양 과목과 캡스톤 디자인 과목 등 지역 혁신을 위한 리빙랩 교육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실무 중심의 리빙랩 퍼실리데이팅 교육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엘리트 취업코칭 주니어반 참여자 모집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본교 3학년 중 선착순 15명이 참여 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취업 전략 수립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30주년 기념관에서 대면 운영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마일리지 20점과 취업 역량 제고 장학금 2포인트가 부여되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취업지원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직무중심 자기소개서 경진대회의 서류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진행된 이번 대회는 본래 10월 29일이 마감이었으나 11월 10일 오후 5시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결과는 11월 19일 오후 2시 취업역량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20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는 취업지원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취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2020 초중고대 연합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대회는 창의성을 갖춘 창업 아이디어 및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 영상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과 같이 순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동계 외국어 비대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학기 재학 예정인 학우들을 대상으로 토익, 토플, 토스 분야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및 교재는 전부 교비로 지원되며 12월 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은 출석률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1월 27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교내 어학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메이커 창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창업캠프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는 학우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캠프 참여자에겐 창업 마일리지가 부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창업교육센터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캠퍼스 멘토링 커리어 포트폴리오 입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학년도 2학기 캠퍼스 멘토링 수강생이라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입력하셔야 캠퍼스 멘토링 성적이 입력 가능하며 활동 내용을 작성한 뒤 저장 후 마감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입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우 등 대학 구성원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의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화문화관 1층 114호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음관리, 자존감 향상,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집단 상담이 접수 중이며 관심 있는 학우는 통합정보 시스템 및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